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멤버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모델이라는 탭이 나와요. 모델을 클릭하시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제 SQL 디벨로퍼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상속받는 쪽이 화살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그레이드 자바의 자바 계정의 그레이드 멤버 그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얘가 여러 번 썼다. 얘는 이제 만약에 그레이드가 1번 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게 일반 게시판, 일반 회원입니다. 일반 회원. 인데 일반 회원 여러 개가 이 데이터 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번을 지우면 어떻게 되지? 예, 지웠습니다. 지우시면 요때 이제 회원들은 회원 정보로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예. 1번을 지웠습니다. 1번을 지우면 제가 1번 회원이에요. 테스트가 홍길동에 있는데 일반 회원입니다. 홍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번을 지워서 홍길동 4계정이 날아가요. 그럼 이상한 거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4계정이 날아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1번을 등록을 해놨는데 제가 일반 회원이에요. 일반 회원이면 이쪽에서 삭제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삭제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삭제를 못하게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1번으로 사용된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걸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멤버에서 과연 나는 몇 명이 그 1번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시겠죠?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때 사용하시는 게 count라는 걸 쓰시는 겁니다. count. 저희가 select 이렇게 쓰시고요. select. 그 다음에 grade를 쓸 건데 grade number와 뭐 grade name을 가지고 있다. grade name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어디서부터 from 쓰시고요. grade에서부터 grade tab에서부터 grade number와 뭐 grade를 하자. order by 쓰셔도 되고 뭐 눈에 다 보이니까 order by 그 grade number ascending으로 해주면 되겠죠. ascending은 생략할 수 있다. ASC 이거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그 1번이고요. 1번 회원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얘를 몇 명이나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쿼리가 select 사용하시고요. select 그 count를 셀 건데 count 이렇게 해서 count를 셀 건데 이제 모든 컬럼에 대해서 count를 다 할 거예요. 예, 쓰시고요. from 쓰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드에서 멤버에서 그레이드를 쓰죠. 멤버 테이블에서부터 이제 count를 셀 건데 됐죠. 셀 건데 저희가 그 전체를 그냥 세보자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세보시면 이렇게 4가 됩니다. 근데 조건을 줘서 여기다가 where 조건을 주시면 넘버가 뭐 1인 사람의 데이터를 세보자 이걸 실행하시면 그 from 써가지고 이제 where를 줬더니 그 넘버가 없네요. 예, 넘버가 없어요. 행렬에서 넘버 인밸리드 아이템 여기 보니까 멤버인데 카운트를 세는데 그 넘버가 아니라 그레이드 넘버 이런 그레이드 넘버가 1인 카운트를 세면 3명인 거예요. 그죠? 됐죠? 근데 이렇게 세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고급진 기술을 한 개 사용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룹 바이라는 이제 그룹 함수, 그룹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elect 사용하시고요. 넘버 쓸 건데, 그레이드 넘버 쓸 건데, 그레이드 넘버별로 이제 그레이드 카운트를 처리를 할 거예요. 몇 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로 갖고 쓰셔가지고 사용하시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rom 멤버에서부터 사용하시고요. 그룹 바이 그레이드 넘버별로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쓰시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그 그라이드 넘 여기 있죠? 그라이드 넘버가 1인 사람은 3명이고요. 9인 사람은 1명이다. 1명. 그 둘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지울 수 있다 없다?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쓰시면 지금 그레이드가 몇 명이 그레이드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 바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레이드 넘버별로 카운트를 좀 세주세요. 카운트를 좀 세주세요 라고 하시면 이제 그레이드 넘버 1번은 3명이고요 9번은 1명이에요 데이터가 전부 다 있죠. 이으면 얘를 지우거나 얘를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없어야 지울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카운트 여러분들이 개수를 사용하는 개수를 세는 이제 카운트는 보통의 경우는 그 별표를 사용해요. 별표는 모든 컬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줄 두 줄 셀 때 이렇게 별표를 사용하시고요. 근데 요거하고 프라이머리 키로 카운트 세도 되겠죠. 카운트 가로 열고 넘버. 프라이머리 키를 쓰시게 되면 저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를 많이 작성을 하는데 별표를 치면 한 줄 단위로 다 불러와서 카운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별표를 치는 것보다 그냥 넘버를 쓰면 요거는 인덱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저는 넘버를 가지고 카운트 세는 걸 많이 하시게 되는데 프라이머리 키니까 난널이죠. 널이 없습니다. 근데 카운트 셀 때는 널은 세지 않아요. 널 데이터는 세지 않는다. 널인 경우에는 데이터를 세가지고 카운트로 불러들여와서 쓰지 않고요. 널이 아닌 경우에만 데이터를 세가지고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뭐별, 부서별, 지금은 이제 그레이드별, 등급별이죠. 등급별로 이제 뭔가를 통계를 쓰시거나 이렇게 할 때 등급별로 묶어서 처리를 해야 돼요. 묶어서 처리. 이걸 이제 그룹 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게 그룹 바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부서 컬럼에 해당되는 이제 쓰거나 아니면 등급에 해당되는 별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회원들 중에서 성별로 카운트를 세보세요. 회원들 중에서 성별로 카운트를 표시해 보세요. 그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쿼리를 작성해 보세요. 자, 성별로 쓰시니까 select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성별을 먼저 하면 젠더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콤마,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해서 별표 이런 식으로 써봐라. 별표를 해서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처리해야 될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은 카운트까지 했으니까 from 어디서부터 멤버에서부터 쓰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뭘로 그룹을 지어야 돼요? 젠더로 그룹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이렇게 이제 그룹 바이에 안 나온 컬럼들에 해당되는 것은 젠더, 컬럼들에 해당되는 건 그룹 바이가 빠졌네요. 그룹 바이 컬럼들이 안 나온 데이터는 여기다 쓸 수 없어요. 단일 데이터는 쓸 수 없고요. 일단은 그룹에 해당되는 카운트 함수나 이런 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룹 바이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써놓은 요 젠더 부분은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셀렉트해서. 그래서 여기다 안 써놓으면 쓸 수 없습니다. 그룹을 지을 때 이런 걸 하시라라고 쓰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젠더 부분 여자가 1명 있네요. 여자 1분 들어오셨고 남자는 3분 이렇게 회원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 젠더 부분에 관리자도 1명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관리자 빼고 해보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외형 문장 줘가지고 관리자 빼고 나머지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해보자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으시고요. 여러가지 조건이나 이런 걸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에 해당되는 것은 좀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홈페이지를 조금 더 간단하게 빅데이터 처리 이런 거 안 하셔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카운트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서 저희가 카운트 이렇게 카운트 별표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서 이 전체 카운트로 나눠보자 이렇게 해서 전체 카운트 어떻게 하지? 그냥 셀렉트해서 하시면 되나? 셀렉트 카운트 나누기 이제 별표 뭐 from 멤버 가로 닫고 곱하기 100 쓰시고 저희가 이게 퍼센테이지예요. as 여러분들이 이제 percentage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자. 하시면 이제 남자가 한 명인데 25% 맞죠? 여자 3명이라 75%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에 그냥 이제 카운트를 똑같이 쓰시면 이거는 이제 젠더에 대한 카운트이기 때문에 전체 카운트를 쓸 때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서브 쿼리라고 한다. 서브 쿼리. 되시겠죠? 그 별칭을 안 붙여 놓으면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이제 저희 이름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수식으로 붙습니다. 얘를 수식으로 받아내 가지고 처리를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처리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쓰시면서 이름을 따로 붙여서 씁시다. 이걸 별명 또는 별칭이라고 하신다고요. 그냥 PPR 쓰시면 저는 이제 알아먹어요. 이렇게 여기가 한가 띄었기 때문에 얘가 별칭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써져 있는 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져 있는 이름을 지금 이제 per라는 걸로 씁시다. 그러면 이제 as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더 충분히 이렇게 확인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으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또 쳐주시면 여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계산식으로 된 것을 per라는 이름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per라는 이름으로 쓸 거예요. 라고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서브 쿼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브 쿼리이고요. 우선 실행해주고 걔 이름을 PER로 이제 붙이자 이렇게 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그룹 바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카운트 같은 거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쓰시는 것 중에서 이렇게 그 멤버가 한 개 있어요. 멤버가 있는데 멤버가 지금 보시면 그레이드와 멤버가 이제 관계가 있고요. 관계가 이제 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드는 한 개인데 여기는 여러 개, n개, 1대 n. 여기는 한 개를 참조했는데 그레이드 1번 그레이드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여기 산발이 되는 게 여러 개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회원 요것도 마찬가지죠. 회원 아이디 한 명당 한 명이 글을 여러 개, 여기 이미지 게시판이죠. 이미지를 여러 개 올릴 수 있다. n개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표시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이때는 잘 보시면 이때는 회원이 삭제가 됐어요. 회원이 삭제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삭제가 됐으면 이미지 게시판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회원이 삭제가 됐어요. 그럼 이미지 게시판은 어떻게 되죠? 네? 이미지 게시판 삭제를 기본으로 하죠. 보편적으로. 아시겠죠? 이게 보편적으로 삭제합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이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얘가 올렸던 모든 이미지는 다 삭제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미지 사용자가 삭제가 되더라도 요거는 삭제된 회원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남겨두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포린 키로 지정돼서 여기 한 개를 참조하는 여러 개가 포린 키로 지정하면서 여기 아이디라는 건 포린 키로 지정을 해놨는데요. F라고 써져 있죠? 맞죠? 여기 보시면 F라고 써져 있는 게 포린 키입니다. 포린 키 참조하고 있다. 요 아이디가 요 아이디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셨나요? 예,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여기가 그 현재는 아이디를 난널로 해놨어요. 난널, 널 비울 수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얘를 널로 처리하면 돼요. 아이디를 얘가 삭제가 되면 얘를 널을 집어넣어줘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요거는 스키마 만들 때 선언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넘버를 삭제하면 위에 있는 그 이미지에 있는 것도 삭제를 해달라 라고 선언을 하든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구조상
내가 얘는 한 개, 여기는 한 개가 있는데 얘랑 연결된 거는 여러 개예요. 이렇게 한 개입니다. 라고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도 지정했고,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여러 개입니다. 라고 그 아이디를 포린 키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인 조건을 프라이머리 키 이꼬르 포린 키, 프라이머리 키 이꼬르 포린 키라고 조인 조건을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거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같다라고 지정하는 게 포린 키, 프라이머리 키가 포린 키가 조인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되셨나요? 예, 이때 이걸 삭제하면 여기는 자동으로 삭제하자. 얘를 만약에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얘는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자 이런 게 이제 캐스케이드인데, 이거 구조 만들 때 이렇게 여러 개랑 연결돼 있어요 라고 연결돼 있는데, 구조를 만들 때 이 뒤에다 레퍼런스 포린 키 지정에다가 on delete, 만약에 삭제가 되면 삭제 위에 있다면 이렇게 써놓고요. 그 위에다가 캐스케이드라고 써줍니다. 캐스케이드라고 써주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삭제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미지도 삭제를 해주세요. 이해되시겠죠? 이러면은 저희가 이제 위에 있는 이미지 때문에 멤버를 삭제를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되고요. 멤버를 삭제하면 이미지 데이터가 사라지게 돼요. 되시겠죠? 이런 구조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구조를 이거 삭제를 할 때만 만듭니다. 구조 만들 때니까 스키마죠, 스키마. 그래서 지금 여기 포린키에다가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포린키 지정한 거라서 지금 포린키는 이미지 테이블이네요. 그래서 이미지 스키마, 이미지 회원 말고요, 이미지 스키마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열어놨습니다. 여기 레퍼런시스 써놨죠? 그 아이디 요 레퍼런시스 참고하고 있어요. 이 뒤에다가 on, 만약에 지워진다면 on delete 라고 씁니다. 여기다가 연결, db랑 연결을 좀 해주시고요. db 자바, 로컬 자바고요. 이게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를 때 자동 완성이 안되면 이제 db랑 연결이 안 된 거예요. on delete cascade 이렇게 써주시면 캐스트라고 써놓는다. 써놓으시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지금 오류가 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on delete cascade라고 써놓으시면 프라이머리 키가 지워지면 나도 지워지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프라이머리 키가 뭐죠? 멤버의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예요. 이해되시겠죠? 프라이머리 키에 그 부모 키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래서 on delete cascade라고 쓴 거는 on delete cascade라고 붙여놓은 거는 부모 클래스의 데이터, 부모 클래스가 아니라 부모 데이터 이렇게 써놓으시면 부모 데이터가 삭제되면 나도 자신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라고 써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온달리트 캐스케이드는 언제 쓴다고요? 이렇게 크리에이트에서 만들어서 사용할 때 써놓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레퍼런시스 하면서 on delete cascade로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건 레퍼런시스 하는 그 포린 키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가지고 쓰시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급이 사라졌어요. 제가 등급을 잘못해서 사라집니다. 지금 이제 멤버 클릭해 보시면 여기 그레이드 있습니다. 그레이드가 사라졌어요. 1등급이에요. 그럼 내가 회원가입을 해서 쓰는 회원 정보가 사라지면 이상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사라지면 얘 같은 경우에는 널을 보통 집어넣게 됩니다. 널 집어넣어서 등급이 생길 때 그 등급에 맞춰서 따로따로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쿼리를 작성해서. 되셨나요? 그러니까 등급을 지우면 이런 데이터에 해당되는 멤버 데이터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1등급, 여기 테스트가 지금 1등급에 해당됩니다. 테스트라는 사람이 지금 테스트가 1을 사용하고 있죠. 1 그레이드 1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맞죠?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는 그레이드의 1등급을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울 수 없다. 없다가 맞는 거예요. 지울 수 없다. 왜죠? 지금 얘 1번을 삭제하면 여기는 테스트가 사라지잖아요.
이해되시죠? 얘가 이상해요. 공중으로 벙 뜨잖아요. 그죠? 벙 뜨니까 얘를 이제 여기 1번을 지울 때 얘가 데이터가 있으면 지우지 못하도록 막는 게 기본이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레이드인 경우에 저희가 저희 이제 그레이드 스키마 보겠습니다. 그레이드 스키마, 등급 스키마, 사용자 일반 게시판 등급 어디였냐? 등급 회원 스키마. 제 등급을 만든 것 같은데 회원 스키마를 했는데 그레이드는 안 만든 것 같아요. 그레이드 만들었으니까 있을 것 같은데. 회원 등급 관리 여기 있네요. 스키마 운영 쿼리 등급 관리 만들었고, 지금 이제 여기 만들 때 지금 등급을 만들어서 쓰시면서 지금 이제 여기는 작성된 게 그냥 이렇게 작성이 됐어요. 그리고 1번은 일반 회원이고 9번은 관리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 회원 쪽 보겠습니다. 회원 스키마 보시면 여기 아이디 포린 키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레이드 넘버 포린 키 지정을 했죠. 뒤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그죠? 되셨나요? 예, 아무것도 안 써놨습니다. 난널도 없어요. 난널도 없기 때문에 널이면은 여기 1번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1번이 사라지면 디폴트 1로 세팅이 되는 것 때문에 오류가 나중에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널도 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써놓고요. 원래는 난널이냐 널이냐, 널도 가능합니다 라고 쓰는 거는 이렇게 그레이드 넘버 널도 가능해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널도 가능하되고요. 얘 지워지면 어떻게 하지? 그럼 온 델리트 지워지게 된다면 써주시고요. 접속. 자, 지워지게 된다면 온 델리트, 그 다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캐스케이드 할 수 있고요. 셋 쓸 수 있어요. 셋 쓸 수 있고, 뒤에 셋을 쓰면 널이 따라옵니다. 셋 널 쓰시면 그레이드 넘버 해당 제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 이거죠. 멤버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멤버 테이블에 데이터 중 그레이드 넘버가 삭제가 되면 그레이드 테이블의 그레이드 넘버입니다. 그레이드 테이블의 그레이드 넘버가 삭제되면 뭐가 된다? 너를 세팅한다 이거죠. 너를 세팅한다. 이게 온 델리트 세팅한다. 이게 온 델리트 셋 널이란 얘기예요. 온 델리트 너를 세팅해달라. 삭제가 되면 온 델리트 델리트에 있어요. 뭐가 삭제돼요? 부모키가 그레이드 넘버의 부모키가 해당되는 게 삭제가 된다면 셋 널, 나 자신은 너를 세팅하겠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를 지정을 안 하면, 만약에 그레이드 넘버 레퍼런스하고 온 델리트 이걸 지정을 안 하면 삭제가 될 때 무조건 막아요. 아시겠죠? 자식 데이터가 있으면 부모 데이터는 절대 삭제 못하게 막는다. 그게 기본이다. 되셨나요? 근데 운영상 나는 삭제될 수 있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삭제된 다음에 그러면은 부모가 삭제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거를 지정을 해놔야 된다. 지정을 하는 게 온 델리트. 수정되면 어떻게 되지? 온 업데이트 해가지고 업데이트 될 때와 삭제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다 지정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지금 삭제되는 것은 많이 쓰니까 꼭 아셔야 되고, 삭제가 된다면 set null, 나는 null로 세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DBA가 그 삭제됐을 때 이게 만약에 1번이 삭제됐어요. 그럼 다음에 1번이 다시 만들어졌거나 이게 다른 뭐 2번을 하거나 3번이 되면 얘 null인 것을 전부 다 is null 해가지고 null이면 다 이제 1로 그 3으로 세팅하자. 이렇게 해서 다른 그룹에다가 지정을 해서 넣어주셔야 한다. 되셨나요? 그런 중간 단계로서의 널이에요. 아시겠죠? 그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영업부, 그 다음에 관리부, 뭐 기획부 이러는데 영업부와 그 기획부와 관리부가 통합을 시키려고 해요. 통합. 그럼 기획부에 사원들이 많죠. 이 기획부하고
관리부도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인데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그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기획부는 다 해고시키고 그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고시키고 기획부만 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통합을 시켜서 합쳐가지고 우리는 기획부로 하고 싶다. 또 기획관리도 하고 싶다. 기획부가 1번, 관리부가 2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관리부를 어떻게 해요? 삭제하는 거죠. 삭제해버리면 여기에 온델트 캐스케이드라고 써져 있으면 사원이 다 날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퇴업시킨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중에 재익 쓰면서 떼어주세요. 그건 또 문제가 되죠. 재익 주면서 내가 지금 이직을 하고 이력서 써요. 아시겠죠? 재익 주면서 뛰어왔어요. 자료가 없죠. 그래서 삭제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이해되시나요? 데이터는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쓸 때에 on delete send null, 셀로 널을 그냥 부서는 널로 일단 세팅해놨다가 아시겠죠? 널인 부서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로 보낸다? 다 기획부로 보낸다. 그러니까 1번을 세팅하는 거죠. 원래 2번이었는데 2번을 1번으로 이게 널로 바뀌고 그 내가 그 이 관리부를 지우면 부서 자체를 지우면 거기에는 사원들은 다 널로 바뀌고 널로 되어 있는 사원을 이제 다른 부서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짜실 때 온델트 샌더를 사용합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런 거를 이제 쓰셔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